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알찬 정보 가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 재발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아직까지 관망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황 분석과 선물 투자 전략들 알차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티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이곳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닝 시즌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많아요. 네, 헤드라인 같이 보시고 좋은 평가 한번 드리는데 어닝 시즌 발표가 일부가 되고 또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굉장히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온 종목도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고요.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 유가 관련해갖고 똑같은 내용 자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함께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 본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0.04% 하락세입니다. 3,00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8% 상승 중입니다. 7,95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 상승입니다. 57달러 91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하시죠. 0.1% 상승입니다. 1,41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합니다. 0.11% 상승입니다. 1.1274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시세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앞서서 해왕마스터님과 함께 현재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일정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시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일 넷플릭스, IBM, ASML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발표가 이제 예상치보다 좀 하회가 나온 순간이에요. 나머지 두 이제 넷플릭스, IBM 자체가 폐장 후 이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장한 지 이제 32분 경과됐네요. 32분 경과됐는데 추가적인 미장 안에는
발표가 예정이 없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오늘 더 중요한 내용 자체가 더 헤드라인에 담겨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부분을 더 평가하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2분기 미국 기업 실적 일정, 발표 일정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오늘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다시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프랑스 파리 콘퍼런스에서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미국 경제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역과 성장세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WTO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WTO는 미국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추가 관세를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많은 진전이 있었고 현 이란 정권의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란의 고위 인사들은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8월에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HSBC는 미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통화 완화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기존의 10월 인하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과의 무역 갈등과 미중 무역 긴장의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을 더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를 이유로 8월 인하 이후에는 동결 기조를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영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확인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또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입장과 비슷하게 똑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시사를 한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떻게 저희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한 확대 해석 자체는 저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네. 제롬 파월 자체가 통화 완화에 대한 근거가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영 자체가 0.25%로 다 기울었어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0.25%를 내리겠다 이 얘기 자체가 거의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달러를 보는 시각 자체가 시장에 이미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평가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0.25%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세 차례 연속해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 이 부분 좀 언급드리고 싶은데 다른 부분이죠. 다른 분 이제 미국 금리 관련해 갖고 연준 의장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지금 헤드라인 내용 자체가 미 연준 의장 금리 인하 시사 또 시사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다 나왔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하락폭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달러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제가 좀 강조한 부분은 뭐냐면은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강조드렸던 이제 지지대 이탈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로 매도에 대한 평가를 드릴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이제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드렸을 거예요. 유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드러나는 구간.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 근데 이 손익비를 구성할 단가 자체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돼 있는 위치예요.
지금 사실상 일목균형표상 유로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차트 상황상 추세를 기약한다면은 그러면은 유로 차트에 대해서 지금 단가에 대해서 유로 매도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손절에 대한 위치값을 저가로 짧게 어떻게 보면 유로는 반대니까 고가겠죠. 고가로 짧게 지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손익비 구성을 하는 단가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초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실 분들은 이 단가에서 들어갔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려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손익비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저가를, 유로니까 저가를 갱신하고 익절에 대한 구간을 체크하는 게 순서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노출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기회가 계속적으로 노출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앞으로 당분간은 잘 안 나올 거예요.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를 1번 헤드라인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큰 뷰에 대해서 일봉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유로 매도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은 제가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22 통화 정책을 조금 집중하자. 그때 날짜에 대한 언급 시 달러의 초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오늘 좀 내리자면은 1번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통화 완화에 대한 근거 강해졌다. 예, 다소 어떻게 보면은 생략해도 되는 뉴스다. 지금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이 미국과의 WTO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죠. 2012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서 총 73억 달러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나온 판결이죠. 자,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오히려 이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또 미국은 강하게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일단은 2012년에 나왔던 사건 자체가 지금 나오는데 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WTO에서 승소를 해서 어떻게든 중국이 이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 뭐 승소했다 뭐 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맥락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승소로 인하여 미중 무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명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가 대 국가에 대한 다툼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네,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악화에 대한 재료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놓이게 된다. 근데 오늘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뉴스 자체가. 결과 WTO에 대한 승소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미중 무역에 대한 명분이 쓴다는 겁니다. 명분이 서요. 지금 차트를 좀 이따 볼 건데 이 차트 한 번만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좀 이따 하는 게 맞다고 표현을 드리지만은 지금 단가상 어떻게 보면 매도적 위치에 굉장히 놓여 있어요. 상황 자체가. 이제 미장은 개장은 했고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관건 자체가 놓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손절에 대한 라인 자체를 저는 오히려 매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는 입장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전일 이제 스팬에 대한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치는 상황에서 어닝 시즌에 대한 내용 자체가 또 한 번
호조에 대한 평가를 펼친다면은 그냥 매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지금 새로운 악재가 하나 발견됐다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든 미 증시에 대한 조정 관점 자체가 크게보다는 조정 관점 자체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매도에 대한 자리를 추천한다면은 이 스팬 위치값에서 오늘 당일이죠. 7,962에 대한 이탈 전까지는 매도를 좀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탈 관점이 온다면 오히려 이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오늘 이 보복관세에 대한 명분 자체가 제기가 됐다. 앞으로 추후에 보복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추가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낙관적 평가보다는 어떻게 좀 비관적인 내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상황 자체는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되 이제 지지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지지대가 굉장히 가까워요. 예, 매도를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스팬 아까 설명드렸던 7,962 이탈 전까지는 매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냐면은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당일 매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오늘 관점 자체가 제일 좋은, 지금 상황 자체가 제일 좋은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탈 전까지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준선 또 지지받고 저가 이탈하고 그러면은 익절에 대한 구간을 평가하고 이 상황 자체 지금 놓인다. 그리고 악재에 대한 재료 자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짧다. 이 부분으로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뉴스 관련해서 일단 7,962 이탈 전까지는 매도 포지션 좀 주셨고요. 그리고 이탈할 시 관망하라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란과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현재 이란 정권의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향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이란 측에서는 이란의 고위 인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 자,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이제 미국이 포커스에 달려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네. 트럼프가 오늘 드디어 뱉었네요. 예, 이란을 돕길 원한다. 야, 우리 화해하자. 매도죠, 뭐 여러분들. 왜냐면은 요 최근 3일간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 3일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최근 이틀이죠. 이틀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적으로 매도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이란은 이제 미국하고 싸우는 국가라고 항상 언급을 했는데 반전이 나왔어요. 네, 손을 잡자. 반전입니다. 이건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 시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손을 잡자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싸우던 애들이 손을 잡자고 하는데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화해를 하자 이 내용 자체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공급량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 공급량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시장에 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일 이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제 전전일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였고 60.35 매도. 어제 설명드렸던 데가 여기고. 그죠? 매도에 대한 고평가 위치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위치값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적이 있어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전전일 같은 경우는 어떤 지지에 대한 어떤 저항 관점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값이 있지만은 오늘 5일 차트를 제가 계속 많이 봤어요. 사실 오늘 5일 차트를 많이 봤는데 매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지만은 위치값이 굉장히 애매해요. 위치값이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은
손절을 60점 이제 고점에다 두고 이제 80 단가였을 거예요. 방송 중에.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앵커님 기억하세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60.85쯤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접근을 하라고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기준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시황적으로 너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파동에 대한 랠리라는 추세 자체는요. 어쨌든 간에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오고 어떤 반등에 대한 기미 자체가 보여야 돼요. 근데 전일 엄청난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단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오늘 단가가. 근데 시황적으로만 따진다면은 미국 쪽에서도 이제 손을 잡겠다는 얘기가 나온 부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가에 대한 더 하방 압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값이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방 압력이 어떤 이제 큰 틀 안에서 지지에 대한 틀 안에서 이 부분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조금 해석하자면은 저는 일단은 56 단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 관점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매도에 대한 단가 자체를 어디서부터 접근하냐 그 차이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 당분간 이 구간대부터는 틱 차트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3번 헤드라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좀 내려드릴게요. 자, 최근 이제 2019년 정확하게 이제 7월 10 날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 저희가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이제 이란 대통령이죠. 이란 대통령이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황적인 반전이다. 이거는 시황이 됩니다. 언급드렸던 부분은 이란이 여태까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반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 자체를 연출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언급했어요. 한 차례 더. 그럼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언급했던 게 앞으로 미국에 대한 태도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트럼프 손 잡자, 돕길 원한다 시사했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높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단가가 다소 조금 애매하다. 위치값상 틱 차트에 대한 매매로 분석 전략을 펼쳐야 되는 구간이다. 이 부분만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추세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뉴스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한국은행이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8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좀 통화 완화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서 기존의 10월 인하 전망을 8월 인하로 전망을 좀 수정한 부분입니다. 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뻔하죠. 스토리가. 네. 굉장히 뻔합니다. 연준이 7월에 인하를 할 테니까요. 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진짜 어떻게 먹구름이 꾸는 내용인데 이거 내용 자체가 일단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건 자체가. 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일찍이 좀 설명드렸던 점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행보를 뒤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7월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기정화 사실입니다. 기정화 사실로 이제 거의 밝혀졌고 0.2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저는 100%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가장 높아요. 저는 0.25%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0.25%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자체가 이제 미국 쪽의 행보가 이제 8월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8월에 인하할 것이란 전망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건 지지난주건 제가 한 번씩은 강조 드렸을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이거는요, 증시의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자, 지금 1번 헤드라인하고 조금, 1번이 아니라 2번 헤드라인하고 좀 연결을 지어보죠. 한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에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 요건은 딱 두 가지라고 시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미 금리가 인하를 해도 한국 금리가 인하하지 않는 행보. 두 번째는 미 증시의 연속적인 상승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 금리가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이제 화랑을 못 띠는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자체가 이 상황에서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 자체가 크게 포커스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급락이 한 차례 국내 증시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간에 4번 헤드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연결하면은 이거는 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현상이죠. 스프레드가. 자, 단기간 어떻게 보면 7월 말에 금리 미국이 인하하고 8월에 인하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은 넓어요. 하지만 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국면 자체가 나온 상태에서 단기간에 대한 반등 자체는 노릴 수 있으나, 자, 그 다음에 8월 그리고 9월에 이제 미국 금리가 또 한 차례 인하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내용 자체가 10월에 대한 인하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미국의 행보가 세 차례 연속 인하예요. 세 차례 연속 인하. 7월, 9월, 그리고 12월. 12월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가능성이 낮긴 해요. 예. 오히려 저는 좀 3월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8월 인하하고 10월 인하하고 그다음 뭐 4월에 인하하겠죠. 그럼 여기서 내용 자체로 어떤 근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는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추리입니다. 자, 7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8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인하 전망이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딱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미국의 간을 보고하겠다.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예요, 답이. 미국의 앞으로 금리 인하 행보를 따라 한국은행을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 자, 지금 어쨌든 7월에 금리 인하 자체가 거진 확실시 됐으니까 8월에도 강력하게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제시가 될 거다. 그리고 10월의 전망 자체는 어쨌든 간에 9월을 보고 나서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겠죠. 이런 또 HSBC에서 전망을 하겠죠. 근데 9월에도 어쨌든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미국치에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스프레드는 그럼 더 좁혀지지 않고 미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소재, 또 미중 무역에 대한 반발, 이 상황 자체가 될 시 증시에는 먹구름이 계속적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시황을 보시고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사실 이제 동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미국이 어떤 행보를 거치지 않은지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기간 모멘텀이 굉장히 짧았어요. 왜냐면은 최근 있었던 이제 파월 연설도 있었고, 그죠? 그럼 한국은행에서도 어떤 얘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망치를 내놓는 시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달 뒤라는 앞으로 수정안 자체를 계속적으로 거쳐 나갈 거예요. 8월, 10월, 그리고 1월, 4월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 자체는 미국 금리가 어떤 행보를 따라 결정하는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지식을 조금 더 쌓는다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함께 시황 분석해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18% 하락세입니다. 3,00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3% 상승입니다. 7,94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8% 상승입니다. 57달러 8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5% 상승입니다. 1,4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1.1273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왕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전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두 가지 이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완화 정책 조건을 갖췄다라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에 대한 해왕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자, 오늘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전일 제가 이제 관망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제 전일 이제 지지를 맞는 부분이었죠. 7,945에 대한 지지를 받고 어떤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올 시 그때부터 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단가가 굉장히 이제 눌림장을 형성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문감이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목상 봤기 때문에 일목상 보는 게 맞아요. 추세가 어떻게 보면 이탈 관점이 나왔는데, 오늘 이번 헤드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악재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 자체는요, 충분히 저는 오늘 하락에 대한 매도 관점을 한 차례 볼 수 있는 여건 자체 펼쳐질 거라고 좀 판단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 차트로 좀 대응하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단가상 여러분들 7,960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7,960 이탈 전까지 스팬 하단 구간에서 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원유 재고 한번 확인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140만 배럴 감소를 확인을 했는데 EIA 원유 재고 발표 현재 310만 배럴가량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 EIA 원유 재고 950만 배럴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310만 배럴가량 감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유 움직임은 57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저희 잠시 후에 오일, 크루드 오일 점검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따 오일 볼 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API 원유 재고 발표는 140만 배럴 감소했고, 조금 전에 나온 EIA 원유 재고는 현재 311만 배럴가량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저희 잠시 후에 크루드 오일 이어가 보도록 하고 나스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네. 여러분들 이제 미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제 얘기 드리지만 미중무역이라고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제 조정에 대한 악재가 좀 지속되시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높은 구간이에요. 스팬에 대한 하단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분쟁, 승소, WTO 이 관건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근데 이건 추세적으로는 조정이에요.
일목상은 어떻게 보면 하방이지만은 추세상 조정이다. 그럼 이 분쟁에 대한 소식은 하방 압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드리는 부분이고, 이절에 대한 구분, 손절에 대한 구분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좀 큰 모멘텀으로 보실 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7,975에 대한 손절값을 두시고 이절에 대한 구간을 이제 7,870이죠. 7,870까지 보시는 게 좀 이상적인 태도다. 손익비 구성 자체가 된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시황을 미중무역 분쟁과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매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상황 자체가 이제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좀 악재가 좀 겹친다. 이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능력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전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는 또 호조가 다 떴죠. 호조가 다 떴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가상 어떻게 보면 고평가돼 있는 위치값이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줘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그래서 제가 웨이팅을 든 이유가 단가가 좋지 않다, 이 부분으로 평가드린 부분이 어제 웨이팅에 대한 사유였지만은 오늘 이번 헤드라인 자체 나온 내용 가지고는 T차트에 대한 매도적 평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7,900에 60에 대한 이탈 관점 전까지 매도를 보자, 이 관점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매도 포지션 주셨고요. 일단은 7,870선까지 익절, 그리고 7,975선까지 손절 라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어제 오일에 대한, 오늘 좀 보기 전에 어제 오일 매도 들어주셨는데, 어제 좀 3.3%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시황 자체가 매도긴 한데 시황에 대한 포커스를 더 맞추라고 언급을 드려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시황 자체가 떠 있는 상황에서 재고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네. 어떻게 보면 단가를 좀 찾는 그 상황 자체를 조금 이어가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판단하는 자리를 제공할까 합니다. 오늘 오펜다운 안 자, 하나요? 그래서 오늘 업앤다운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 웨이팅입니다. 관망 들어주셨어요. 네. 네. 오늘은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네. 하겠습니다. 빠밤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설명했던 부분하고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 자체가 시황적으로 동일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겠지만은, 자, 전일 차트 한번 보고 전전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이제 T차트에 대한 매매밖에 좀 불가능한 구간 자체 성립됐는데, 전일 제가 좀 매도를 보라고 한 위치값은 여기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좀 어제 추천드린 자리는 사실 여기였죠. 이제 방송상 위치값인데 이때 매도 보고 손절을 여기다 보라고 하셨어요. 고점에다가. 근데 이러한 현상 자체가 여러분들은 왜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근거를 내밀어요. 왜 이게 가능한 연출 자체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지속적으로 이란과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강해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왜 유가에 대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쥐어야 되는지 단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시황이란 게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금 상황만 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대응했던 어떤 이란에 대한 태도 자체를 설명을 드리는 점이요, 반전적인 내용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반전이다. 굉장히 반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매도다. 근데 미국도 협상을 한다는데 그러면 매도겠죠. 당연하게. 근데 위치값상 어떻게 보면은 단가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지금 어제 값에 대한 조정으로 봐서 이제 59까지 반등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웨이팅을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이제 어디서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가 형성할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사실 이 백티기에 대한 자리 자체가.
자, 60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엄청난 낙폭을 이뤘던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황이 떠버렸으니까. 이 시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매도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 자체가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단가상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0분 봉상 봐도. 그럼 틱 차트상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만 봐야 되는데 위치값을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체크를 할 포인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전일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셨을 텐데 오늘은 하루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어제 전일 낙폭이 된 어설픈 상황에서 지지 저항에 대한 포지션을 찾기보다는 오늘 좀 관망하고 시장의 상황, 차트의 상황, 단가의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내려드린 입장이에요. 손절에 대한 구분 자체라든가 어떤 구분에 대한 평가 자체를 좀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이게 제가 가지는 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박스 랠리가 펼쳐지고 위에 내려오더라도 이상한 단가에 맞고 떨어지고 언제 돌출될지 모르는 이 여건 자체가 나온 상황에서 그죠?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보고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는 입장에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낙폭 많이 이루었잖아요. 조정 줘도 무방한 자리예요. 단기 조정. 한 50T에서 100T는 줘도 무방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저는 유가 관련해서 좀 웨이팅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 어제도 매도를 주셨는데 어제장에서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꼭 살펴봐야 할 분석들 웨인의 뷰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웨인의 뷰는 골드 매매 전략입니다. 네, 오늘 웨인의 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골드 매매 전략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골드 차트 좀 동일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자,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가 좀 나올 시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렸는데, 오늘 관건 자체가 일단은 이탈 관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도의 단가 자체라든가 손절을 구분하실 분들은 고점 자리가 이제 1420에서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면 이 위치값을 벗어나는 1422 위치값은 손절을 반드시 두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최근 맞았던 지지대 이탈 자체는 낙폭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추가적인 낙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가적 상방 자체가 이어져야 된다는 조건 자체가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가가 부러질 시,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 놓일 시 골드에 대한 매도 접근 자체는 좀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 자체가 22로 포커스 맞췄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을 평가하더라도 골드에 대한 매도 자리를 좀 평가할 수 있는 단가다. 근데 그 위치값 자체가 1420이다. 이 부분 평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강세가 나오는 이제 반등에 대한 구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에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평가 자리인데, 어떤 지지 저항에 대한 자리는 형성되다 보니까 1420에 대한 위치값 맞고 그 다음부터 매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 이 부분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웨인의 뷰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역시 골드 매매 전략 한번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웨인의 뷰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0.27% 하락세입니다. 2,9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2% 하락입니다. 7,94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19% 상승입니다. 57달러 7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하시죠. 0.42% 상승입니다. 1,41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09% 상승입니다. 1.1272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스터님, 근데 이번 주에 또 저희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신청을 확인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일단 이번 강연회에서 드릴 내용 자체는 이제 한국 증시 관련해 갖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네. 사실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미증시에 대한 부분. 잠깐 죄송한데 이 부분 할 때 죄송한데 차트 한 번만 보고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중요한 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강연회 하다 말고 딴 설명을 안 해요. 제가 아까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미증시 이거 보실 분들은 매도 드신 분들은 본절 위치값 거시고요. 그냥 지켜보세요. 예, 이탈 전. 그러면 좀만 있다가 이탈 전까지 어떻게 보면 지지값 자체가 본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 낙폭에 대한 이유 자체가 어쨌든 가능성이 돌출되는 자리니까 추가적으로 추세가 매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받은 부분이 이 구간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항대, 이제 이 진입 구간, 그리고 매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손실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단가상 아까 전에 제가 매도를 이제 고수는 지금 시작과 동시에 설명드린 이유는 단가가 딱 부딪혀서예요. 이제 업앤다운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차트 상황상 오히려 지금 설명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절 거시고요. 예, 아쉬워하지 마시고 웨이팅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지금 상황상 더 낫습니다. 예, 강연회 설명 다시 할까요? 언제라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 여쭤보시나요? 네, 물어보시나요? 한 번 더 설명해 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네. 강연회 열리는데 네. 주제가 뭐죠? 네, 금리 주제 스프레드로 다시 설명. 보는 한국 증시의 전망입니다. 네. 네, 한국 증시와 좀 통틀어서 이제 미증시랑 비교하는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저는 강연회 때 뻘소리 안 해요.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골드란 무엇인가, 오일이란 무엇인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예. 가갖고 시간 낭비했다는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강연회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 해왕 마스터 이 자리에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많은 이야기들 준비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센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창구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전화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와 관련해서 또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도 더 알찬 투자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